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김래성 작가님의 마인 작품입니다. 사랑했던 문호가 죽지 않고 돌아오리라 믿으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못하는 여분의 사랑과 탐욕과 복수, 기만으로 얽힌 이 비극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분은 매일매일 문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돌아와서 자기를 거느리고 먼 나라로 떠나주기를 고대하였건만 벌써 물귀신이 되어버린 지 오랜 문호가 여분을 찾을 리는 만무하였다. 여분의 어머니는 그날 밤 명호가 여분이의 몸뚱이에 저질러 놓은 비밀을 꿈에라도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머슴 충길에게 다진 다음에 그의 입을 봉하는 의미로 적지 않은 금액을 충길이에게 쥐어주었다. 원천만에 이런 대금을 조금도 걱정 마십시오. 제 입이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애기씨의 비밀을 누설할 리야 있겠습니까? 춘길은 이처럼 뭉텅이 돈이 자기 주머니에 슬슬 들어오게 된 자기의 팔자를 늘어지게 행복하게 여겼다. 한 개의 비밀을 지켜줌으로써 엄씨와 백씨 사이를 공교롭게 헤엄쳐 다니는 홍춘길의 계획은 예상보다도 더 정확히 들어맞았던 것이다. 그가 배경호를 붙잡고 그날 밤 부부함에서 일어난 무서운 비밀. 사촌형 백문호를 벼락 밑으로 떠밀어 죽인 배경호의 죄악을 마치 눈앞에 보는 듯이 설명했을 때 영호의 놀람이 어떠했으랴. 홍서방이 근 30년 동안 배경호로부터 받은 금액은 실로 거액에 달하였다. 현재도 그는 광산을 갔다 옴내 하고 어디론가 나갔다 오면 그의 수중에는 2천원은 반드시 있었다. 물론 배경호로부터 갈취한 돈이었다. 모두가 참을성 있는 탓이지. 그때 문호가 벼락 밑으로 떨어질 때 젊은 혈기에 못 견디어 벌컥 뛰쳐나갔던들 내 팔자는 이렇게 늘어지진 못했을걸. 그는 늘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것은 하여튼 부부암 사건이 있은 지 보름 후에 여분네 일가는 얼마 되지 않는 가재를 정리해 가지고 대대손손이 살아오던 고향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어머니가 딸 여분을 데리고 부랴부랴 고향을 떠난 것은 여분이의 뱃속에 벌써 3개월이나 넘은 문호의 피가 고이고이 자라고 있었던 때문이다. 처녀의 몸으로서 더구나 원수의 자식 문호의 피를 받은 여분의 신세를 어머니는 무척 미워하고 무척 가엾이 여겼다. 아무리 원수의 피라 한들 피 그 자체여 무슨 죄가 있으랴. 너그러우신 어머니는 여분이의 배가 더 커지기 전에 산설고 물설은 타양에 나가서 해산시키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천고를 떠나기 전날 밤 여분은 어머니 몰래 부부암에 올라가서 자기의 배를 쓸어보고 떠나가 난군 문호의 옛 자취를 더듬으면서 하룻밤을 눈물로 새웠다. 언제 돌아올런지 알 수 없는 문호를 그리워하면서 여분이가 다시 집으로 내려오던 도중에 그는 홍춘길이의 처를 만났다. 그때 춘길이의 처는 내일 아침엔 영원히 천읍을 떠나버릴 주인 애기씨 여분의 귀에 무엇을 속삭이었던가. 남편 춘길이가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고 10번 20번 다진 무서운 비밀. 영호의 관계로 말미암아 그렇게도 그리던 문호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무서운 사실을 알았다. 역시 그랬던가? 여분은 놀라는 대신 파리한 입술을 피가 흐르도록 꼭 깨물었다. 영호야, 두고 보아라. 여분이가 뱉은 이 한마디야말로 이 기나긴 이야기의 근원이 되는 말이었으며 사랑의 처녀 여분으로 하여금 복수의 권화를 만든 무서운 서원이었다. 고향 천읍을 떠난 여분이 모녀는 평양 웅리에서 새빵살이를 하면서 여분이의 해임길을 기다렸다. 한 달, 두 달 점점 커가는 자기의 배를 들여다볼 때마다 여분은 이를 악물고 악마 배경호에게 복수하기를 수없이 부르짖었다. 날이 가고 달이 옴에 따라 여분의 배는 커질 대로 커져서 그해 겨울 한방눈이 창 밖에 소리 없이 내리는 날밤 여분은 마침내 아기를 낳았다. 그것은 옥과 같은 사내였다. 애비 없는 자식. 얼마 후 정신을 차린 여분은 어린애를 물끄러미 들여다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보기 싫다. 울지 마라.
그렇게 딸을 꾸짖은 어머니 자신도 얼굴을 가리고 코를 풀었다. 그러나 어찌 그리도 무심한 하늘인가. 여부는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산후가 순조롭지 못하여 그만 19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여부는 세상을 떠나면서 비로소 저 부부함에서 일어난 배경호의 악착한 범죄를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였다. 어머니, 저는 비록 가슴속에 사무친 원한을 풀지 못하고 죽더라도 어머니만은 오래오래 살아계시다가 얘가 자라거든 이 어미를 대신하여 그놈 배경호에게 이 어미의 원수를. 알았다, 알았어. 어서 편안히 죽기나 해라. 내 원수는 얘가 갚아주리라. 이리하여 어머니와 딸은 골수에 사무친 원한의 피눈물을 흘리면서 유명의 세계로 영원히 작별하였던 것이다. 한편 배경호는 어떻게 되었는가. 여분이 모녀가 천읍을 떠난 지 1년 후에 삼촌 백준모가 세상을 떠났으므로 영호는 100만 원에 가까운 재산을 상속하였다. 홍서방 춘길이의 말에 의하면 그처럼 건장하던 백준모가 그와 같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도 제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단언할 수는 없으나 필경 배경호의 잔인한 자귀가 숨어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배경호는 그 후 읍내 어떤 관리의 딸과 결혼하여 암철 실종 선고를 받은 남수의 형 남수와 정난일 낳아가지고 서울로 이사하여 갔는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조각에 남달리 우수한 재주를 가졌으므로 중앙으로 가서 그 방면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는 것이 고향을 떠난 유일한 동기였었다고 한다. 배경호가 청골에 살고 있을 때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가 서울로 이사하여 간 후에도 홍서방은 어느 때나 생각나면 찾아 올라가서 물질적 보조를 적지 않게 받았다고 이상이 홍서방의 이야기를 오상학 변호사가 생략하고 부언하여 가면서 꾸며놓은 로맨스였다. 백씨와 엄씨 사이에 서리어 있는 무서운 로맨스의 대강 줄거리. 홍서방은 그때 술잔을 꿀꺽 들이키면서 그때 여분 애기씨가 낳은 사내 자식. 그가 바로 해월이라는 승명 배경호 씨를 죽이고 남수 씨를 죽인 그 사람이지요. 하고 얼굴을 들었다. 그때 여분이가 낳은 사내 아이가 해월이었다. 홍서방의 기나긴 이야기를 듣고 난 오상옥은 그때야 비로소 엄씨와 백씨 사이에 얽혀 있던 모든 비밀을 알았다. 오상옥은 시계를 꺼내 들이다보았다. 길기 쉬운 여름밤은 벌써 자정이 훨씬 넘었던 것이다. 아침 6시 차로 상경할 예정이었던 오상옥은 천읍을 떠나기 전에 문제의 부부함이란 곳을 한번 보고 올 셈으로 홍서방에게 그 뜻을 말했더니 그러시지요. 다행히 달도 밝고 한데 하고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이리하여 오상옥과 홍서방은 읍내로 흐르는 대우를 끼고 동편 쪽 대동강을 향하여 걷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홍서방은 그때 여훈이가 평양서 해산한 사실을 대체 어떻게 알았소? 하고 묻는 오상옥의 물음에 홍서방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여분이가 그처럼 어린애를 낳고 덜컥 죽고 보니 여분이 어머니는 생각다 못해 이왕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머슴 홍춘길의 아내를 몰래 데려다가 약 1년 동안이나 어린애에게 젖을 먹여 길렀다고 한다. 그때 홍춘길의 처도 바로 해산한 뒤라 일은 무척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 후 여분이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갔는지 그건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종무 소식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분이가 낳은 어린애가 해월인 줄은 어떻게 알았소? 그거야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똑 잡아뗄 수는 없지만 그 후 이런 일이 있었지요. 배경호 씨가 이사하여 서울로 올라간 지 4, 5년 후에 해월이라고 부르는 16살 되어 보이는 아기 중 한 사람이 이 현골에 나타나서 배경호 씨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묻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무슨 볼일이 있어서 며칠 동안 평양에 들어갔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그것이 여분 씨의 아들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은 숲세기를 더듬어 부부함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여분의 호적은 아직도 이 천읍에 있는가요? 있고 말고요. 그럼 그때 여분이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호적상 무엇이라고 적혀 있소? 그것이 말입니다.
호적에는 도무지 오르지 않았답니다. 그것도 생각하면 그럴듯하지요. 애비엄이 없는 애를, 더구나 원수의 피를 받아 낳은 애를 왜 호적에까지 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호적상으로야 여분 아기씨는 깨끗한 처녀로 죽었지요. 바로 그때였다. 홍서방과 오상옥이 부부암 앞에서 캄캄한 대동강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던 바로 그 순간 등 뒤로부터 탕 하는 한 방의 권총 소리가 고막을 찢는 듯 울리었다. 오상옥은 아 하고 외치면서 땅 위에 납작 엎드렸다. 오상옥의 파나마 모가 휙 하고 땅 위에 나부끼면서 떨어졌다. 하마터면 총알은 오상옥의 이마를 깰 뻔하였다. 탕 하고 또 한 방의 총소리가 울리는 것과 거의 동시에 벼랑 기슭에 섰던 홍서방의 몸뚱이가 지프로 만든 인형처럼 희뚝하고 허리를 꺾으면서 희미한 달빛을 등지고 벼랑 밑으로 툭 떨어져 내려왔다. 해월이다. 복수귀 해월이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면서 아무런 무기도 갖지 못한 오상옥은 당 위를 벌벌 기어서 반대편 쪽 숲속으로 몸을 감추었다. 과연 복수귀 해월은 모든 원한을 갚고 멈출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살아남은 오상학 변호사는 이 무서운 연쇄살인과 복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뒷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